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탑 자산관리의 이도희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 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이네요. 하늘도 참 예쁘더라고요. 네, 오늘도 시청자님들과 함께 보험을 하나하나 살펴나갈 K탑 자산관리 이도희입니다. 네, 늘어난 기대 수명과 달라진 현대인의 식습관, 생활 습관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자,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병에 걸렸을 때 대처도 이제 중요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유병자 보험에 관련해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유병자 보험의 모든 것,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유병자 보험 하는데 그래도 그냥 아는 것과 명확하게 아는 것은 정말 다르다고 봅니다. 오늘은 유병자 보험에서 잠시 살펴볼 내용은 변경된 알릴 의무 내용과 325, 335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에서 3자, 그 숫자에 관련된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에 유병자 보험의 알릴 의무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325 상품, 335 상품. 시청자님들 이거 정말 귀가 아프시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의 알릴 의무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변경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일단 질병 진단 의심 소견 받은 환자가 간편 심사 보험에 가입한 후, 예전 보험 가입한 후, 그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으로 3개월 이내에 질병 진단 의심 소견을 계약 전 통보 의무 사항에 포함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간편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그 알릴 의무에 관련된 그 내용이 저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설계사 분들도 모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정말 그 가입을 한 다음에 질병이 진단이 돼서 진단금을 받으려고 할 때 가입 전 의심 소견을 받았던 질병으로 가입 후 수술 및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 분쟁이 지금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 새로운 개정을 나왔는데요. 질병 진단 그리고 의심 소견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요. 일단 유병자 보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간편보험, 유병자 보험은 간편보험인데요. 간편보험은 도대체 뭐길래 왜 간편보험이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은요. 보험 가입 시 표준체와 그리고 유병자의 간편보험과 알릴 의무의 고지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기도 하고요. 표준체 같은 경우에는 알릴 의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간편보험은 말 그대로 간단하게 물어보는 내용이 짧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통보 의무, 고지 의무를요. 대폭 간소화해서 나이가 많거나 또는 과거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일단은 결론은 가입 시 절차를 줄이는 것이 간편보험인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325 상품, 뭐 3개월 이내, 2년 이내, 5년 이내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죠. 표준체보다는 굉장히 간단한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가입이 어려운 질병이 있었어요. 고혈압도 그렇고요. 당뇨병 진단 받으신 분들도 예전에는 표준체로 가입하기 굉장히 힘들었고 나는 가입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병자 보험은 굉장히 좋게 나와 있어요. 고혈압 그리고 당뇨 같은 질병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점입니다. 그리고 유병자 보험은요. 5세, 15세 이런 친구들은 가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품이에요. 하지만 지금 한 군데 회사에서는요. 어린 친구들도 받아줄 수 있는 유병자 상품이 있어요. 그거를 잘 살펴보시고 가입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초반에 유병자 보험은요. 가입 금액도 낮았고 예를 들어서 뭐 뇌졸중 진단이다라고 하면 뭐 500만 원만 받아준다든지 가입 금액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가입 금액도 낮았고 보험료도 또 의외로 또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요즘은요. 가입 금액도 2천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많이씩 또 받아주고 보험료도 굉장히 대폭 저렴해졌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땡땡 보험사에서는요. 이달 출시한 보험이 그 3텐텐이라는 상품이 표준체와 거의 비슷한 보험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고 이 부분도 알고 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들도.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냐? 변경 전과 그리고 변경 후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숫자의 의미를 살펴보시면은요. 3개월 이내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여기에 건강검진도 포함이라는 점 이해하시고요.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어떤 입원이나 그리고 수술, 추가 검사, 그리고 재검사 이런 내용이 있는지. 그런데 추가 검사와 이 재검사가 저희가 이제 풀기가 나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분쟁이 많은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변경 후의 고지 의무는요. 어떻게 변했느냐면 똑같아요. 위에는 진찰 또는 검사, 건강검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그리고 수술, 그리고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한지 요 내용은 같죠. 근데 여기에서 질병 확정 진단 이 부분과 질병 의심 소견 이 두 가지가 더 추가로 되었어요. 그러면 전보다는 유병자 보험이 가입하기가 조금은 더 까다로워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까다로워졌지만 가입하는 것과 가입하지 않은 것은 정말 차이가 많다라고 봅니다. 고지의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3개월 이내에 뭐 필요 소견, 뭐 재검사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가입한 보험은 내가 정말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필요 소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사로부터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가 그 차트 있잖아요. 그 기록부에다가 기재를 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을 하거나 그리고 권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필요 소견이라는 이 내용이.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 검사, 재검사인데요.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한다고 한다면 고지 내용이 필요로 하는 거고요.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적인 검사 또는 추적 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 의뢰서 등을 포함한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고지를 하셔야 가입하신 후에 질병의 진단을 받으셔도 보험금을 수령할 때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의 모든 것 현재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병자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간편보험 이외에 또 뭐 고지 의무라는 것들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고지를 좀 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 유병자 보험의 고지 의무가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달에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짚어보면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병력이 있다고 해서 꼭 보험 가입을 못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약을 복용 중이거나 과거에 병력이 있는 분들도 내용 고지 후에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점들 참고하셔서 앞으로 내가 좀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입원이나 뭐 투약 또 진단 이력에 따라서 보험료나 보장 가능한 상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어서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유병자 보험, 이어서 더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케이스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 의심 소견 사례예요. 이게 포함을 하는지, 알릴 의무에 포함을 하는지, 알릴 의무에 미포함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3개월 전에 갑상선 초음파 검사 이상 소견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았습니다. 요거는 포함이 되겠죠. 알릴 의무 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보험 가입 3개월 전에 건강검진 결과에 당뇨 의심 소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감기 진찰받고 약 처방했어요. 전에는 이게 질병 확정 진단에 포함이 안 돼서 그냥 거의 심사에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지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회사별로 조금은 상이합니다. 그렇지만 경증 예외 질환 심사가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포함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치료 중인 고혈압 계속 약 타고 먹고 이런 지속적인 고혈압 약 처방 및 진료로 보험 가입 1개월 전 병원을 통원하였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포함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당뇨를 치료 중인 약을 보험 가입 2개월 전에 병원을 통원했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이 안 되겠죠. 단 약의 변경이 되거나 치료 내용이 약간 바뀌게 되면 포함이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방 관련돼서 혹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간혹 있으세요. 근데 계속 추적 관찰을 하는 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50일 전 계속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초음파 검사를 병원에서 통원으로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포함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추가 검사와 재검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숨이 차서 병원을 내원해서 환자가 의사에게 간단한 정밀 검사 후 심혈관 질환 의심돼서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형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추가 검사를 받으란 소리죠. 이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당뇨약 처방받은 환자가 의원급에서 약 처방을 받기 위해 피검사를 시행하다가 당뇨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져서 그것을 급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약 복용량과 예를 들어서 2알 먹은 거를 예를 들어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처방을 늘렸어요. 이 부분 포함하겠죠. 네. 추적 관찰 중에는요. 증상 조절이 완화되지 않거나 약 복용량을 늘리거나 그리고 약을 변경하거나 그리고 합병증이 예상되거나 종양의 크기가 1mm에서 2mm로 커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고지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병력이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 바로 유병자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유병자 보험 가입의 문턱을 좀 낮춰서 과거에는 병력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도 이 고객으로 좀 확보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점들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때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병자 고지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외의 질병도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보험사별로 고지 예외 질병이 다르니까 이 부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상선 한증증으로 신지로이드 혹은 갑상선 한증증으로 메티미졸 약 복용, 이 부분 고지 예외 질병, 그리고 만성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3개월 이내에 진단받는 것이 아니라면 고지 의무 미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3개월 이전에, 그러니까 3개월 내에 가입하는 시점 바로 전 3개월 이내에 갑상선으로 진단을 받으면 안 되고, 그 전에 갑상선으로 인해서 뭔가 약을 처방받고 계속 오고 있는데 약 복용량이 늘리거나 또는 다른 약으로 처방이 됐거나, 그리고 검사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피 검사만 받다가 검사를 조금 더 늘리거나 이럴 때는 고지가 고지 대상이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 및 생식기 관련 질환으로 정기 검사를 받거나 추가 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역시 고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요. 6개월 전 자궁근전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고지 사항이 아니다. 숫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2, 5는 3개월, 2는 2년, 5는 5년 이내. 각각에 해당되는 그 질문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요, 유병자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갑자기 그 실손보험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유병자 실손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준체 실손과 유병자 실손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신 시청자님들도 많으세요. 몇 가적인 추가적인 질문이 더 있다라는 점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유병자 보험의 간편 보험은요, 325, 335 이렇게 종합 보험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2번 똑같죠. 그다음에 수술 같습니다. 여기에서 치료가 하나 더 들어가요. 유병자 실손은요, 치료를 받았는지 이 부분 유념하시고요. 추가 검사, 재검사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유병자 종합보험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여기서 조금 놓치는 부분이 많으신데요. 유병자의 종합보험은 입원과 수술이에요. 그런데 유병자 보험의 실손은요,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내용을 한 번 더 고지를 해야 돼요. 이 7일 이상 치료는요, 한 질병당 2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내가 2번을 통원하고 2번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또 한 번 또 받았어요. 그거를 모두 합한 7일입니다. 한 질병당. 요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또는 수술 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 명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백혈병은 제외. 유병자 그 실손과 유병자 그 종합보험은요, 고지 의무가 다르다.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치료 부분, 그리고 여기에 7일 이상 치료, 이 부분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유병자 의료비 현황을 제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60세 이상이 되면은 의료비가 그 전보다 60세 전보다 거의 반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여기 추이를 보더라도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요.
2021년도를 보면 43.4%, 거의 43%를 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면.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이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은 유병자 보험도 표준체와 거의 동일하게 가입 금액 그리고 보험료도 많이 저렴해졌으니 그 부분으로 잘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병자 연령별, 유병률 및 보험 가입자 수를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20세, 그러니까 19세도 거의 6%가 있고요. 그리고 20세에도 거의 9%, 8.8%가 있어요. 요즘에는요, 어린이 당뇨 환자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받아줄 수 있는 회사도 있으니 어린 잘 살펴보시고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60세 이상 되면요, 연령별로 60세 이상이 되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병 걸릴 확률이요. 물론 건강하게 지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병이 제 마음대로 어디 되겠습니까?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유병자 보험 가입자 추이도 잠시 살펴보자면요. 2012년도에는 그냥 48만 6,245명 이 정도 됐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유병자 가입 추이도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점 보이시죠? 근데 이것도 2016년도 거예요. 근데 지금 2023년, 2024년도에는 전부 더 높아졌겠죠. 네. 그리고 유병자, 이번에는 유병자 그 보험 가입 시에 확인 사항을 몇 가지 팁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가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한 군데 회사를 비교하기보다는 여러 군데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보셔서 나에게 적절한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하실 부분은 실손, 뭐니 해도 실손이겠죠. 그리고 진단금, 그다음에 수술비, 그다음에 사망보장 이렇게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책기가 90일 면책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보장 내용이겠죠. 보장 내용 명확하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편보험의 기준 확인을 보면은요. 유병자 보험의 325 간편 심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보험사마다 상이합니다. 어떤 것은 5년 이내에 암만 보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암, 뇌, 심장 이런 쪽으로 보는 것도 있고 325뿐만이 아니라 335, 345, 35 이렇게 굉장히 유병자 보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셔서 명확하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시 유병자 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준수. 제가 방금 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알릴 의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 준비하시고요. 암 진단 보장받고 싶다면 할증 없이 최대한 저렴한 곳을 선택.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예요. 약만 처방받고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 가입 가능하세요. 근데 나는 암 진단금만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요. 굳이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표준체에다가 내 알림을 고지하고 심사를 들어가면은 승인이 거의 납니다. 굳이 보험료를 유병자 보험으로 해서 많이 낼 바에는요. 표준체로 이렇게 표준체에다가 고지하시고 암 진단금만큼은 표준체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비 담보 설계 시 최대 보장 범위는 넓은 상품으로. 이거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심장질환 진단금 쪽으로, 조울증 뇌출혈보다는 뇌혈관 질환 진단금으로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연령과 기호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유병자 보험을 선택을 하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입 요령은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암 진단금은 암에 관련된 진단이 받지 않고 고혈압 또는 당뇨 이렇게 있으셔도 이거는 표준체로도 한번 승인을 한번 내보자. 표준체로 한번 가져가 보자. 그리고요. 상해도요. 일반적으로 유병자 보험 안쪽에 상해를 넣게 되면은 보험료 비쌉니다. 단돈 몇천 원이라도 비싸니 이 상해 부분도 운전자 보험에 간편 가입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2번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있으니 상해보험도 표준체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수술 및 입원 이력이 없으면 보험료도 할인이 된다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325에 해당이 돼서 325 상품을 가입을 했어요. 이게 보험료가 가장 비싼 보험이에요. 그러면 그 1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 이력이 없으면 335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335 상품을 계속 가입을 하고 계시다가 또 1년 이내에 없어요. 입원이나 수술이. 그럼 345. 그래도 보험료가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355 상품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를 잘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 부분요. 355 상품이 좀 가장 저렴한 상품이기도 해요. 유병자 보험에서. 그런데 이번 달에 새로 출시된 모모 회사에서는 10년 이내에 암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요거를 더 추가를 고지를 해요. 그러면은요. 초경증 유병자 보험을 활용할 수 있어요. 보험료가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활용을 잘 하시면은 그냥 유병자 보험에 모든 담보를 다 끼워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보험료도 절감되고 보장 범위도 확대되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부분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유병자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 조금 더 저렴하게 폭넓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내용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모든 분들이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 나의 삶은 들여다보세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청자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미리미리 준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태어나는 동시에 고통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은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거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6월 다시 한번 멋지게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부에서는 이도희 전문가와 함께 유병자 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험 가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고지 의무 그리고 가입 요령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요.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를 넘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사회 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이 유병자 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가입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부 도움 말씀 주신 이도희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럼 2부 도와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이도희 전문가와 K탑 자산관리의 김경화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선물 같은 보험 전문가 김경화입니다. 자, 그럼 2부에서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며 이 보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자, 대한민국 운전자 10명 중 무려 8명이 모르는 것, 바로 운전자 보험인데요. 교통사고가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도로 위에는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데다가 또 도로교통법이 지속적으로 개정 및 강화가 되면서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운전자분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 18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의 면허증을 따려고 다들 준비를 하고 계시죠. 특히 남자 친구들은 더욱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과연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기준을 알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받거든요. 과연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차이점이 무엇인지 오늘 명확히 조금 더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자동차 보험 하면요, 말 그대로 자동차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예요. 운전자 보험은 어떤가요? 그러면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겠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대상이 자동차이기도 하고, 가입 목적은 어때요? 내가 운전을 하고 차를 가지고 가다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때 상대방의 차를 아니면 상대방의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이런 담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차를 처음에 사실 때나 이전을 하실 때 보면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안 하시면 이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가입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가입을 안 하시면요, 벌금을 물어요. 최대 9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만기가 되면 꼭 다시 연장을 하죠. 1년씩 가입을 안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가입 기간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연장을 하죠. 그러면 운전자 보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운전자 보험을 아마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지금 오늘 방송을 보시고요,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도 되고요, 본인이 다친 것도 다 돼요. 그다음에 상대방을 다치게 해서 형사적, 행정적 이런 책임 보상을 사실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으면 본인이 금전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벌금도 그렇고요, 합의금도 그렇고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그렇고요. 하지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면 혹여나 모를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을 많이 다치게 하거나 하면 꼭 합의를 보거나 형사적 책임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운전자 보험에서 다 보완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법적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차가 굉장히,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편리한 물건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사고가 나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항상 뭔가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가입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경우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자동차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운전자 보험은 굉장히 다양해요. 1년짜리도 있고요, 뭐 5년짜리도 있고요, 10년짜리, 20년짜리, 아니면은 뭐 20년나 100세 만기 이런 상품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상품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도 아마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요, 준비를 잘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입은 피해나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강제는 아니지만 운전자 보험과 이 자동차 보험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만큼이나 운전자 보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것처럼 이 도로교통법이 지속적으로 개정 강화가 되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은 또 이에 발맞춰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궁금한데 변천사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운전을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님들은? 운전을 시작하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운전자 보험이 그동안 많은 변화를 해왔어요. 그리고 교통법도 많이 바뀌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극적으로 많이 바뀐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17년도에 극적으로 바뀐 부분이 뭐냐면 보험금 지급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합의를 하잖아요. 합의금을 본인이 우리 그 사고 내신 분이 금전적으로 돈을 미리 마련을 해서 합의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수증 합의금을 써서 받아가지고 보험회사에 제출을 해야지 그때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1월 이후부터는 합의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피해자분한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큰 돈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안 그러면 어디에서 뭐 대출을 하든 빌리든 해가지고 목돈을 마련해서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 호주머니에 현금이 없어서 합의를 할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함을 바꾸려고 17년 1월부터는 보험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대신 합의만 되면은 합의금을 피해자한테 직접 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바뀐 적이 있어요. 변천 두 번째를 보면은요. 민식이법이라고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민식이법 그 이전에도 6주 미만의 중과실, 6주 미만의 중과실에 대한 합의금, 이 합의금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는 사실은 그 6주 미만은 합의금에 대한 인식조차도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합의금을 한다는 것조차도 몰랐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이후부터는 이 6주 미만 중과실에 대한 합의금도 보험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이런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2020년 이후에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전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021년도 굉장히 많이 바뀌죠. 2020년도에 바뀌었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도 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번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방식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약식 기소에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을 하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21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요, 진짜로 정식 기소가 돼야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식 기소 될 때까지의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버티시기가 힘들고요. 본인이 금전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도 또 바뀐 게 있는데요. 2022년도, 2023년도에도 굉장히 자잘하게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조금씩 바뀌었죠. 2022년도에서는 아예 약식 기소 전에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부터도 변호사를 부르면 선임을 하면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게끔 바뀌었고요. 2023년도에 또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에요. 이거는 2023년도 가입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도 보험회사에서 직접 변호사한테 선임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예전 2023년 이전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내가 먼저 비용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 청구를 했어야 됐었는데 2024년 이후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바뀐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굉장히 최근에 바뀐 비용은 또 뭐냐면 혹시 비탑승 중
운전자 사고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시나요? 아, 내가 언덕 급경사에다 차를 세웠는데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나는 내렸는데 차가 미끄러져서 다른 차를 망가뜨리게 하거나 뭐 건물을 망가뜨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힘든 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과연 운전자 보험에서 혜택이 다 됐을까요? 2024년 이전에는 사실은 그 부분이 혜택이 안 됐어요. 받을 수가 없었어요, 보장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변화를 준 거죠. 그래서 비탑승 중에도 내 차가 굴러가서 어디에 부딪혀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 부분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비탑승 중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바뀐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뭐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 벌금까지도 내가 운전하고 있지 않은 차량이 굴러가서 어디 부분에 사고를 내서 다치게 하거나 망가지거나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자 보험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것도 다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이 된다. 이 부분에서 보시면 내가 과연 운전자 보험을 언제 가입했지? 이거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운전자 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2024년 이전에 가입하신, 솔직히 너무 많이 이게 바뀌고 자꾸 변화되고 이래서 이게 자꾸 보험만 가입하면 어떡하나, 자꾸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이러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전자 보험의 가입 시기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1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예전에 가입하신 17년 이전에 가입하신 20년나 100세 만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절대 그걸 내가 20년 동안 다 됐으니까 100세까지 운전자 보험 난 다 가입해서 보장만 받으면 돼.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절대 사고 나면 보장 범위에 대한, 너무나 보장 범위에 대한 이 법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지금부터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비탑승 중에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차이도 사실은 정말 거의 비슷해요.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 어떻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지. 네, 운전자 보험의 변천사를 좀 쭉 짚어봤습니다. 크게 뭐 4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7년, 2020년, 2021년, 그리고 최근 들어 2024년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자, 이러한 부분 중에서 최근에 바뀐 변화 중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한 보장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탑승 사고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뉴스를 보고 이게 비탑승 중 운전사고구나라고 명확히 확인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3월 30일 날 뉴스에 나왔는데요. 골프장에서 공사를 하던 작업하던 1톤 트럭이 굴러 내려가 가지고 카트에 탄 작업자 4명을 들이받았어요. 그중에서 2명이 사망을 하고요. 2명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언덕길에 차를 세워놨다가 차가 굴러가서 밑에 있는 카트의 작업자분들을 다치게 하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뉴스에서 많이 접하시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가 바로 비탑승 중 운전사고예요. 이런 비탑승 중 운전사고도 운전자 보험에서 충분히 보완되고 보장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합의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합의금이 작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금전적 손실이 오겠죠.
네, 잘 들어봤습니다.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한 예시를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보장 범위가 또 옛날보다도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운전자 보험이 지금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까지 좀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한층 더 든든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현명하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운전자 보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절대 그냥 가지고 계시면 안 되시고요. 꼭 최근에 상품으로 전환을 좀 해주세요. 보험이라는 게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유병자 보험 상품 얘기했었잖아요. 유병자 보험 상품 중에서도 가입하고 계신 분 그 상품이 상해 쪽이 유병자 상품에서는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운전자 보험 전환하면서 상해 쪽도 보험을 조금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통합 상해 진단비나 골절 진단비 이런 게 일반적으로 가입하시기 굉장히 힘든데 유병자이신 분들은 간편으로 현재 입원 중반 아니면 가입하실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운전자 보험 과거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보장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좀 보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끝으로 이제 어떤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운전자 보험 플러스 제가 간편상해라고 해서 조금 이게 여태까지 나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었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지?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그 유병자 보험의 그 일환으로 강의 내용에 좀 연결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장을 미리 띄워봤어요. 이게 뭐냐면 상해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어때요? 나이가 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상해 쪽 준비 좀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눈길에 넘어지거나 뭐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걸으면서도 걷기도 힘드시기 때문에 걷다가 넘어지셔도 많이 다치세요. 이렇게 많이 다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유병자가 훨씬 더 많겠죠. 건강하신 분들보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상해 쪽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통합 상해 진단비를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침만 맞아도 뭐 멍이나 타박상, 요추 염좌 때문에 침만 맞아도 5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거기다가 내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손목이 다치고요. 그다음에 다리도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목도 침을 맞고 다리도 침을 맞았어요. 그러면 손목 따로, 다리 따로 해가지고 5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떠세요? 굉장히 필요성이 있으시겠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한테 82세 되시는 분이 문의가 들어왔어요. 나 아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침 맞았는데 5만 원 받았대. 어때요? 가입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90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는 이런 통합 상해 진단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금액이 5만 원이 아니더라도 금액이 3만 원이라도 골절 진단비가 50만 원이 아니더라도 골절 진단비가 30만 원이라도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험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부분도 잊지 마시고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운전자 보험에 운전 안 하셔도 가입할 수 있으세요. 운전 안 하는 걸로 해서 운전자 담보 빼고 상해 쪽만 넣어서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이런 것도 잊지 말고 주변에 어머님, 아버님 계시면요. 꼭 한번 확인해서 체크해 보시고 준비해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는 운전자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K탑 자산관리 이도희 김경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보험의 정석 맞출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